경제학자의 눈으로 당신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본다면 아마 기겁을 할지도 모릅니다. 수익률은 제로에 가까운데 지출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주 이상한 항목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곁을 지키는 강아지에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사료비, 간식비, 예방접종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병원비까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지출되어 버렸고 어떤 수단을 써도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매몰 비용에 미련을 두지 말고 당장 손실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돈을 보며 아깝다고 생각하기는커녕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 미안해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비합리적인 투자자가 된 걸까요? 우리가 강아지에게 쏟아붓는 그 엄청난 보이지 않는 투자의 진실에 대해 오늘 아주 깊고 냉정하게, 하지만 아주 따뜻하게 분석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강아지의 일생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계산해 본 적이 있나요? 2026년 현재 한국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평생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소형견 기준 연간 약 250만 원, 15년 생존 시 총 3,75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수준을 넘어 노령견이 되었을 때 들어가는 수술비와 관리비는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을 훌쩍 뛰어넘기도 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강아지는 전형적인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은 약해지고 질병은 늘어나며 결국에는 가치가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강아지는 우리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주식을 사면 배당금이 나오고 부동산을 사면 월세라도 나오지만 강아지는 그저 꼬리를 흔들며 당신의 퇴근길을 반겨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경제학의 효용 이론이 등장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소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 즉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꺼이 지출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강아지에게 쓰는 돈은 회수 불가능한 지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가치를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관계는 give and take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상대방도 이만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하지만 강아지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녀석들은 당신이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온몸으로 환호합니다. 이 압도적인 환대는 삭막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정서적 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쓰는 사료값과 병원비는 이 거대한 정서적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비용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에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강아지의 시간은 우리보다 훨씬 짧다는 사실입니다. 강아지의 1년은 인간의 7년과 맞먹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수명이 짧은 자산에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결말이 정해진 슬픔에 스스로를 밀어넣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려인들이 겪는 펠로스 증후군은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거대한 자산의 소멸로 인한 심리적 파산 상태와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매몰 비용이 한순간에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왜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려동물에 대한 아주 오래된 설화 하나를 경제학적으로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죽으면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 주인을 기다린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주인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강아지가 저승문 앞까지 마중 나온다는 그 뭉클한 전설 말입니다. 전설이기는 하지만 이걸 경제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생 강아지에게 쏟아부은 매몰 비용은 사실 사라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무지개 다리 너머에 있는 저축은행에 매달 적립한 보이지 않는 적금일 수 있고, 우리가 사준 맛있는 간식은 그곳에서 강아지가 당신을 기다릴 때 먹을 비상식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불한 병원비는
녀석이 그곳에서 아프지 않고 뛰어놀 수 있게 만드는 건강보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시간이 다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녀석은 그동안 당신이 보내준 모든 사랑의 이자를 더해서 가장 열렬한 환영으로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전설이기는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 쓴 돈은 바로 그 녀석의 꼬리짓을 위해 썼던 그 모든 투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불렀던 그 지출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마지막 마중물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들에게 강아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차가운 숫자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가장 비합리적이지만 가장 완벽한 인생의 파트너입니다. 강아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이 지출한 액수보다 훨씬 더 거대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큼 가성비 높은 사랑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이나 체력적 한계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쏟는 매몰 비용의 진실은 결국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이타심입니다. 나에게 돌아올 금전적 보상이 없음을 알면서도 오직 상대방의 안녕만을 위해 지갑을 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당신을 반겨주는 그 작은 생명체를 꼭 안아주고 속삭여 주십시오. 너에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말입니다. 너는 나의 매몰 비용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미래 자산이라고 말입니다. 강아지와의 이별이 두려워 사랑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이라는 기회비용조차 녀석이 주는 행복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조각일 뿐입니다. 훗날, 아주 먼 훗날,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나를 기다려줄 존재가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보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반려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는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이 녀석을 위해 보낸 그 모든 따뜻한 마음과 현실적인 노력들을 말입니다. 훗날, 아주 먼 훗날, 무지개 다리 끝에서 다시 만날 때 녀석은 당신의 손을 핥으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인님, 그때 그 사료 정말 맛있었어요. 나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마쳤음을 확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경제적 효율성과 정서적 행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강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혹시 너무 경제적인 잣대로만 녀석들을 바라보며 미안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강아지와의 따뜻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투자는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더 많은 반려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강아지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은 당신과 당신의 강아지에게 오늘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